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유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유바이러스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각종 백신들을 이제 만들고 있으면서 또한 이게 이제 보톡스 쪽 관련된 또 신약을 준비한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때 굉장히 각광받았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.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유바이러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콜레라 백신 쪽에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제 그 뒤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바이러스는 이 일반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다른 제약사들은 주사제로서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갖고 있지만 이 유바이러스는 손쉽게 그 경구용 그냥 따서 뚜껑을 따서 그냥 마셔버리면 백신이 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. 그러다 보니 꼭 의사가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직접 손쉽게 백신을 복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콜레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못 사는 국가들, 제3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가난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오지의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직접 파견이 돼서 이 백신을 거기까지 안전하게 갖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, 이제 주사제 같은 게 대부분 유리 앰플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다 깨지기도 하고 하는데, 이 유바이러스의 이 유비콜 플러스라는 제품은 부드러운 튜브 재질의 이 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동 중에 손상이, 그러니까 파손이 적고 해서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에 적합하게 백신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. 기존에 이런 그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도의 제약사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. 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조 기술을 받아서 이 워낙 인도가 이 콜레라가 창궐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콜레라의 백신에 대해서는 인도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 왔죠.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 제작하고 이 콜레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콜레라 백신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신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은 점점 생산을 포기하고 결국은 그 인도의 몇 개 기업과 우리나라의 유바이러스하고 딱 이 몇 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들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른 인도 기업들은 대부분 포기하고 유바이러스가 거의 유일하게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가 됐죠. 자, 그래서 유바이러스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나에 이 제약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콜레라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 가나에 있는 제약사가 그걸 갖고 백신을 이제 이 유바이러스가 보내준 그 튜브 형태 거기에 이제 담아내는,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소분한다고 그러죠. 소분해서 담아서 이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, 그러니까 접종이 아니라 이제 그 먹어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백신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에 대해서도 가나에 있는 제약사와 이 사업 협력 관계에 대한 양해약서를 맺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바이러스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주로 이제 백신 쪽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, 이 백신들이 대부분 다 꽤 오래된 백신들이고 또 대부분 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 필요로 하는 백신들이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주 고객이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런 이 유니세프 같은 그 유엔 산하기구입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값은 받기는 어렵죠.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 한 도즈 가격을 1.88달러로 그나마 올려서, 왜냐면 독점이다 보니까 이 유바이러스마저도 생산을 포기하면은 말 그대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 국가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 환자는 발생하고 있고,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도 백신 한 도수당 가격을 1.88달러로 올려주기로 한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유니세프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에 유통을 하는데 여전히 수량이 좀 많다 할지라도
이제 절대 단가가 뭐 1.88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유바이러스가 대규모 적자를 내기도 했죠.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9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바이러스가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필러는 뭐 1.49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. 그 작년 실적도 봐도 매출 외형은 뭐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결 포가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다 연구비를 까먹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, 영업이익은 그래서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한 7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흑자전에 성공한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유바이러스의 최대주는 바이오노트로 이쪽이 한 17.20%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17.31%입니다. 여전히 좀 최대주 지분으로서는 좀 낮은 상태이긴 한데 유바이러스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하면 최대주 지분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. 지금 보면 유바이러스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춘천에 갖고 있습니다. 그 춘천의 2공장이 바로 이제 생산 그 공장이기도 한데 이 생산 공장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게 워낙 이 인도 기업이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생산량 자체를 이 한국에 있는 유바이러스가 그 다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2022년에 코로나 발생 지역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지역, 파키스탄과 이런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이 의료 설비도 그렇고 기본적인 보건 설비나 이런 것들이 보건 위생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데서 이제 그 이 백신을 구매하는 건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세프가 사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형태가 되어버리죠. 그래서 이제 한 도스당 가격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유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까지 해서 주가가 6,26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후 인도의 산업비 계열사인 인도의 그 백신 생산업체가 생산을 포기하면서 말 그대로 독점 회사가 되어버린 것이죠.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도스당 1.88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아직까지 인도 기업이 대규모로 생산해 놓은 그 백신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유니세프도 여유가 있는지 가격을 그렇게 잘 올려주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바이러스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한 도스당 가격이 1.88불 넘어서 2불까지도 올라간다면 이 생산을 포기했던 인도 업체들도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콜레라 백신은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바이러스가 독점을 한다 할지라도 독점의 성격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신약이나 이런 것의 독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죠. 그래서 이 콜레라 백신 갖고 유바이러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파이프라인들 중에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백신들을 좀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장티푸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의 백신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그래도 전반적으로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을 때보다는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반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그 1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, 아직까지는 이런 기업의 상태가 그나마 좀 바뀌어서 그나마 이제 올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, 올해는 확실히 독점을 누리기 때문에 흑자 전환, 단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콜레라 한 도스당 가격이 1.88불밖에 안 돼요.
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주 대상 국가들이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 같은 못 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여기다 보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콜레라 백신 가격이 더 이상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독점이라고 해도 그 절대 액수가 그렇게 크게 급증할 수는 없습니다. 지난번 이 코로나 때처럼 선진국하고 전 세계가 다 이런 감염병에 뭐 공포 속에 빠져들어서 돈 있는 국가들이 지갑을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이걸 이해하셔야지 무조건 글로벌 독점이다 해서 흥분해서 막 이건 뭐랄까 여기 몰빵하거나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콜레라 백신을 갖고 벌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습니다. 시장 자체가 정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